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모두들 부부 상담을 오셔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냐면은, 내 마음처럼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걸 기뻐하는 것, 또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가 주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것은 준 것까지, 그걸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그 사람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내가 준 대로 받고 준 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냐고 화를 내요. 이거는 연애 때도 마찬가지인 방식이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날 주지 않는다라는 방식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부부간의 사랑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다른 게 있냐면, 연애하고는 다른 일상을 함께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일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정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삶의 형태예요. 그죠? 연애할 때나 잠깐 만날 때는 나를 다 보여주지 못해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상이라는 정말 진실된 나, 진짜 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없고, 내 나쁜 점 또는 나의 힘든 점, 기쁜 점, 슬픈 점, 또는 나의 어떤 문제점,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전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 영화의 제목처럼 완벽한 타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많아요. 그럼 완벽한 타인인데 왜 결혼하냐? 내가 아는 이상은 타인인 거예요. 이 타인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는 남이다, 가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로서의 객체로서 온전하고 유일하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완전한 객체로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진실한 사랑도 있고 결혼해서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이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식의 다름을 이해 못하는, 그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믿는데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항상 의아해하게 되고 싸우게 되시는 성격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뭐 아내를 배신하고 있고 남편을 배신하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 마음은 너한테 있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르고 나를 주장하듯이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랑 그러고 싶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서로 받아들이는 데서 사실은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시작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시작점에서 나를 좀 내어주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욕구나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100에 한 10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면 사실은 둘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손해봐도 되고,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이 드는 정도, 그게 막 지나칠 필요는 없어요. 그게 90이 되고 나를 주장하는 게 10%고 희생하는 게 90%면 이 부분은 언젠가 깨져요. 왜냐면 90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관계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정말 나한테 모두 다 맞춰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잘못된 방식이 결혼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은 일도 희생 안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에 은근 세뇌돼서 남편도 타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 그러시는데, 일심동체라는 말 자체가 왜 나올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좋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한 거라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만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행복해지자, 우리 미래는 밝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구들인 거예요. 그죠? 행복해지자,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써놓은 말이에요. 일심동체라는 말도 그랬으면 좋다 라는 의미 때문에 생겨난 말이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타인이라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나는 온전히 올 100%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조금 손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것을 인정한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편안해요. 나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는 편안한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모습을 수용해 줄 때 우리는 편안해요. 엄마랑 있을 때 편안했던 거, 무슨 엄마도 엄마 나름이긴 하지만 엄마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한 거는 나를 막 드러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딸들 엄마한테 못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친한 딸과 엄마는 서로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싸움도 많이 하죠. 다투기도 많이 하죠. 근데 다툼이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지는 않아요. 왜? 아니까. 쟤 저렇다는 거 아니까. 우리 엄마 이렇다는 걸 아니까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원래 그랬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떡하겠어. 우리 엄마인데 어떡하겠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드러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부도 안 싸우고 사는 게 좋지만 완전히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아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해해 줄 거야. 난 그냥 이 상태를 받아들여 줄 거야.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하면 행복해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달고 살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살고 막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둘이 있을 때 편안해지는 관계, 제가 추구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서로 관계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한 대상이 돼주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